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이 사건의 초점이 조금 애매해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깃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으면은 몸통 이재명은 뭐냐 하는 이 물음표, 의혹이 짙어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게 결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님이 분명을 합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 입장문이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그 언론에 보도된 요약을 소개를 하고 나서 이 전문을 읽어보니까 이 전문에는 제가 소개하지 못한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을 받은 데 대해서 상당히 당당한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그만큼 회사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자꾸 책임을 묻는다면은 그것은 화천대유에 물어야 한다. 그 말은 화천대유 뒤에 있는 이재명을 지칭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역 국회의원의 자식으로 당연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입니다. 화천대유라는 게임 속의 말이었던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너무나 친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이 말은 너무나 친밀하게 설계된 화천대유 사업이란 뜻입니다. 너무나 친밀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리하도록 설계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과 그 측근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왜 이렇게 주식 투자금 대비 1100배의 수익을 폭리를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느냐?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느냐? 이 두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곽상도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은 최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아셨습니다. 암이 전이되어 어머니께서 금년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고 입원하셨고 급기야 5월 20일 별세하셔서 말씀드릴 사정이 되지 않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급여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려왔습니다.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응한 노력을 한 데 대한 대가다 이거죠. 그러면서 입사 초기부터 김 회장님께서는 회사의 이익은 제 것이 아닌 직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2015년 입사 후 경영지원팀 총무로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반사항 준비 및 보조 역할을 했었고,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2016년에는 보상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역할을 쭉 설명합니다. 이게 화천대유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온갖 민원에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단지조성공사와 그 외 공사, 지중화, 터널,
1공단 공원에 착공하면서 4개 현장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후속 인허가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 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강수량 관측소와 같이 행정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작물 처리도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면서 점차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공사는 공사 기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데 공사 기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희귀, 멸종위기 종, 무슨 동물하면 식물이겠죠. 이게 발견, 동물에 가깝겠습니다. 그죠?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것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편법인지 이게 합법적인 건지 모르지만은 그 지구를 분리를 해가지고 해결했다. 자, 이걸 읽어보면서 이런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 관청, 그게 성남시인지 또는 경기도지사인지 또 다른 정부기관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노력, 로비가 필요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 이 회사에 대법관 출신, 검사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 특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왜 많이 서로 엮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를 법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밀어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특혜의 본질이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과연 편법이나 불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은 수사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야 해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무상귀속협의가 누락된 필지를 찾아내고 이관 불가한 사업구역을 찾아내기도 하고 현장과 설계 간 괴리로 14명이 소유자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얻어내기도 하고 200여 개가 넘는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회사에서는 심각한 알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 주된 업무와 동시에 사업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언론 보도자료 작성, 홈페이지 관리, 분양보고서 작성, 제출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토지 조성 토지 매각 및 그에 따른 후속 업무로서 명의 변경, 권리 의무 승계, 대출 채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승낙 등등 관련한 업무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일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퇴직금 50억에 상응하는 노력을 했다는, 기여를 했다는 이 아들의 주장이 이해가 갑니다. 공사 지연은 비용 지출입니다.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일일이 산출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추정 증액 공사비 580억이 계상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에 해당 내용을 발견하여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습니다. 점차 심해지더니 한 번은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져 회사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점심은 대충 때우고 휴식하면서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단지조성공사 준공과 대장동 입주가 다가오고 두밀 사거리 공사로 인한 민원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건강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딸을 가진 아빠로서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하여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임원 그리고 회장님께 인정받을까를 고민했고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상에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 곽성도 씨 아들의 이 본심입니다. 일 열심히 했다. 인정받았다. 몸도 상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죠.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제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저희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입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 누가 이 설계를 했느냐? 이게 설계의 문제다.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